자, 그래서 우리가 RIP까지 한번 봐봤고, 이제 새로운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 우리가 세 가지 배운다 그랬는데 그 중에 두 번째 EIGRP라고 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자, 그래서 EIGRP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EIGRP 라우팅 프로토콜로 이제 설정을 했을 때 확인해야 되는 이런 몇 가지 테이블들에 대해서 좀 봐볼 거예요. 기존에 우리 라우팅 테이블 확인할 때는 딱히 라우팅 테이블만 보면은 RIP 같은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EIGRP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해주면 좀 더 자세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IGRP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매트릭을 계산하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RIP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홉 카운트, 라우터 개수만 가지고 매트릭을 계산한다 그랬죠. 근데 EIGRP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는 값,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XY 같은 변수 값도 5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5개의 값을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공식을 통해서 매트릭 값을 계산해냅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 값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데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근데 되게 복잡해요. 사실 굳이 여러분들이 계산을 안 해봐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왕이면 한번 해보는 게 좋긴 한데 워낙 공식이 복잡해서 메모장을 준비를 해놔야 되긴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IGRP로 간단하게 라우팅 설정해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EIGRP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EIGRP 가장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은 시스코에서 만든 시스코만의 전용 라우팅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시스코 장비들끼리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장비랑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RIP 같은 걸로 세팅되어 있는 그런 라우터 장비라던가 아니면 OSPF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라우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설정, 재분배와 같은 그런 추가적인 설정을 통해서 EIGRP로 설정된 라우터랑 그렇지 않은 라우터랑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는 한데 순수 EIGRP만 가지고 뭔가 정보를 공유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시스코 장비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자, EIGRP 같은 경우에는 디스턴스 벡터, 그러니까 대표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이 RIP, 그 다음에 링크 스테이트의 대표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이 OSPF, 이런 애들이 갖는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을 합쳐놓은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불러요. 하이브리드 방식. 그래서 RIP랑 동일하게 스플릿 호라이즌 같은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이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경계 쪽에서 오토 서머리 기능이 제공을 해요. 근데 우리 오토 서머리 기능 끄고 하죠? 우리 RIP 했을 때 끄고서 수동으로 축약하고 했었죠. 그런 것들이 똑같이 있는 그런 애예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 88번, IP 프로토콜 88번. 그러니까 IP 프로토콜의 상위 프로토콜로 인캡슐레이션 됐을 때 그 IP 프로토콜의 상위 프로토콜 타입 지정한다 그랬죠. 거기에 1번은 ICMP, 16번은 TCP, 17번은 UDP인데 88번 이렇게 설정이 된다라는 거고, 굳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서 그냥 검은색으로 써놨죠. 그 다음에 EIGRP 같은 경우에는 IGRP라고 하는 원래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어요. 얘를 좀 더 확장시킨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듀얼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요. DUAR. 그래서 Diffusing Update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듀얼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듀얼이라고 불러야죠. 알고리즘이 저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Diffusing Update 알고리즘, 이런 걸 사용해서 최적의 경로랑 그 다음 경로를 미리 선출해놔요. 그러니까 후보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로가 최적의 경로고 두 번째 경로가 그 다음으로 좋은 경로인데 최적의 경로가 무슨 일이 생겨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후속 경로로 바로 대체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경로를 두 군데로 뽑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RIP에 비해서 컨버전스 타임, 수렴 시간이 빨라요. 우리 RIP 실습을 해보면서 패킷 트레이스에서는 시간을 빨리빨리 보내는 기능이 있어서 상관이 없었지만 좀 더 실제 라우터에 가깝게 GNS에서 설정을 했을 때는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우리 계속 기다렸죠. 수렴이 되도록 정보 공유하고 그게 업데이트 되는 걸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얘는 그래도 RIP보다 그런 시간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다.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 값, 가치 값이라 그랬죠. 가치 값. 그래서 이 값이 낮은 게 좀 더 좋다 그랬어요. 혹시 RIP의 AD 값 기억하나요? RIP의 AD 값? 120. 정적 라우팅 프로토콜. 1일 거예요. 제 기억에도. 그렇게 되나? 아무튼 제일 낮죠. 그래서 정적으로 세팅한 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똑같은 경로라고 한다면 똑같은 목적지로 가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 정적으로 세팅한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지금 EIGRP 같은 경우에 내부랑 외부로 나뉘어져요. 내부랑 외부. AS라고 하는 이런 번호로 내부와 외부로 나뉘어지는데 일단 AS는 잠깐 뒤에 설명을 하고 내부는 90, 외부는 170이에요. 뭐가 더 좋다는 소리예요? 내부가 더 좋다는 소리죠. 그래서 EIGRP로 같은 내부에 세팅되어 있는 이런 애들은 RIP보다 우선시 되는 거예요. RIP는 120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네이버 웹서버를 찾아갈 수 있는 경로가 우리가 만약에 라우터들한테 정보 공유를 받아서 RIP로도 정보 공유를 받고 EIGRP로도 정보 공유를 받았어요. 똑같은 네이버 웹서버를 찾아가는 경로인데 그러면 EIGRP 경로가 우선시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EIGRP 정보를 받았는데 내부 정보가 아니라 외부 정보예요. 그리고 RIP로 똑같은 정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RIP가 우선시 되는 거죠. 120이니까. 170보다 낮으니까. 자, 그래서 이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게 뭐냐면 이 AS라고 하는 애입니다. Autonomous System. 자발적 체계? 뭐 이런 뜻인데 굳이 한글말로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AS 번호?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자,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 관리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라우터의 집단을 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회사에서 관리하는 라우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 세계의 라우터를 한 회사에서 독점해서 관리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회사들이 여러 개의 라우터들을 나눠서 관리를 할 텐데 그 단위가 AS 넘버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회사 또는 기업 또는 단체에서 관리하는 단위. 그래서 만약에 A라는 회사에서 관리를 이쪽 라우터를 하고 있으면 여기를 EIGRP로 세팅했을 때 여기에 AS 번호는 뭐 10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어져 있지만 이쪽 라우터는 B라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쪽 EIGRP 같은 경우에는 AS 20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다르게 되면 10번 라우터들끼리 정보 EIGRP로 공유할 때는 내부로 정보가 공유가 되는 거고 만약에 B라는 회사로부터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전달받았다 라고 하면 외부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회사 단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IP 같은 경우에는 립 같은 경우에는 버전 1과 버전 2로 나눠졌었죠.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풀 라우팅 프로토콜이라서 서브네팅 인식을 못했죠. 그래서 서브네팅 되어 있는 네트워크 대역 같은 경우에 통신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랬었으니까 버전 2 업데이트 되면서 서브네팅 인식할 수 있게 해줬죠. EIGRP 같은 경우에도 이런 클래스 리스 라우팅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브네팅 되어 있는 네트워크 대역이다라고 하더라도 정확히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점 같은 경우에 듀얼 알고리즘이라는 걸 사용해서 빠른 수렴 시간을 갖는다. 이따가 듀얼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매트릭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unequal cost 부하 분산이라는 걸 지원해 준대요. 부하 분산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라우터한테 들어왔을 때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너무 정보라기보다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은 해당 라우터가 너무 무리가 가니까 다른 쪽으로 이렇게 패킷을 좀 돌려주는 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서버를 한 대만 두지 않고 여러 대를 두겠죠. 그래서 여러 명의 접속자들이 똑같은 화면을 보긴 하지만 똑같은 서버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서버로 나눠서 접속할 수 있게 좀 부하를 분산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unequal cost 부하 분산이에요. 그러면 뭐가 또 있을까요? 그죠? equal cost 부하 분산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RIP나 OSPF 같은 애들은 equal cost 부하 분산밖에 제공을 안 해요. 근데 EIGRP 같은 경우에는 unequal cost 부하 분산까지도 지원을 해줘요. 네, 요거는 우리는 요거까지는 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OSPF에 비해서 설정이 간단하다. 해보면 알겠지만 OSPF도 AS 번호가 나눠지고 한데 다른 개념이긴 한데 설정이 좀 복잡해요. 근데 EIGRP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간단하긴 한데 RIP보다는 제가 볼 땐 또 좀 더 복잡해요. 자, 그 다음에 단점은 가장 큰 게 뭐냐면 시스코 전용이라서 시스코 라우터에서밖에 안 돼요. 예전에는요, 저 옛날에 이제 막 한참 대학교 때 이제 공부 한참 하고 취업 막 이런 거 준비할 때는 시스코 점유율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시스코 장비는 되게 좋은 장비, 그 다음에 뭐 가격도 좀 높고 점유율도 높고 이런 장비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스코 장비가 그렇게 많이 안 쓰여요. 아직도 점유율이 높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 친구는 KT 쪽 장비 이렇게 많이 만진다 그랬는데 BGP랑 OSPF를 가장 많이 쓴대요. 제가 네트워크 이런 거 수업하다 보니까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규모 네트워크에서는 잘 돌아가요. 근데 대규모 네트워크에서는 관리가 힘들고 SIA 현상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SIA 현상은 뭐냐면 EIGRP끼리 서로 라우팅 정보를 요청하고 받아오는 그런 과정 중에서 요청을 보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그 응답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청 보내놓고 응답이 안 와서 그거를 하염없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그 시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EIGRP도 결국에는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기에는 알맞지 않다는 소리예요. RIP도 대규모엔 안 어울린다 그랬죠. 홉 카운트만 가지고 하고 홉 카운트를 15개 넘어가면은 아예 도달이 불가능한 곳으로 인식한다 그랬으니까 대규모로는 안 맞는 곳이었고 EIGRP도 마찬가지로 대규모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배울 OSPF 정도만 이제 대규모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인데 아무튼 중소 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사용하면 좋은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이게 시스코 전용인데 우리가 시스코에 맞춰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배우는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NA 자격증을 본다라고 하면은 얘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와요, 꼭.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